뉴캐슬이 홈에서는 보통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패턴이 뉴캐슬의 전방 압박을 첼시가 얼마나 극복하느냐 의 문제로 갔습니다. 뉴캐슬도 전방 압박이 통할 때는 상대를 강하게 눌러놓을 수 있지만 그게 한번 풀려버리기 시작하면 최후방 수비 4명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하는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의 중심 문제는 그거였고 첼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패배했습니다. 경기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은 최전방이든 어느 정도 높은 위치든 상관없이 첼시가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에게 모두 맨투맨을 붙여놨습니다. 지금도 하프라인 위쪽에 첼시 선수들이 6명 있으니까 그대로 6명을 투자하면서 뒤쪽에 4명만 남겨놓는 극단적인 전방 압박 전술을 사용했죠. 첼시도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들을 뒤쪽에 투자했는데요. 엔조, 베이가, 쿠쿠레야 이런 3명의 피벗을 가운데 쪽으로 배치하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며 상대 맨투맨을 떼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패턴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바디아실이 엔소 에게 줄 때 엔소가 무드리기에게 공을 줍니다. 이때 사이드에 있던 펠릭스가 가운데 쪽으로 움직여줍니다. 이 공 없는 선수도 계속 움직여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패스기를 만들어주고요. 이 공을 무드리기 바로 시야가 열린 펠릭스에게 리턴. 펠릭스는 한 번에 킥이 나갈 수 있게 되죠. 이 킥이 정확하게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런 맨투맨을 떼어내는 방법이 맨투맨을 가진 선수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상대방에게 맨투맨의 혼란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쿠쿠레야, 쟤는 펠릭스를 막고 있는데 쿠쿠레야와 펠릭스의 위치가 가깝네? 그럼 난 누굴 막아야 되지? 하는 그 순간을 첼시가 이용하는 거죠. 지금도 쿠쿠레야와 펠릭스가 공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걸 펠릭스가 차지해서 앞쪽으로 전진 패스를 한 거죠. 또 공격 패턴도 나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측면에서 많이 일어나는 장면, 측면 윙어가 상대 풀백을 끌어내고 그 공간으로 우리 팀 다른 선수가 진출하는 것. 지금도 무드리기 공을 잡고 있는 순간에 쿠쿠레야가 그 빈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무드리기 패스, 쿠쿠레야가 컷백, 베이가가 가운데 쪽으로 뛰어오면서 슈팅을 해보지만 아쉽게 이 찬스는 무산됩니다. 첼시도 전반전에 나름의 플레이를 가지고 뉴캐슬을 공략해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잘 풀어가고 있는 첼시였는데 전반 22분쯤에 사고가 터집니다. 바디아실이 베이가에게, 베이가가 3자 패스를 돌려주려는 과정에 뒤쪽에서 조엘링톤이 빠르게 접근하며 베이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요. 이 공을 토날리가 캐치해서 앞쪽에 있는 이삭에게 바로 다이렉트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상대에게 전방 압박 당했을 때 가장 안 좋은 패턴이 이런 거죠. 공을 뺏길 수는 있지만 상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삭 정도의 선수에게는 아주 쉬운 기회였고 결국엔 1대0으로 뉴캐슬이 득점합니다. 사실 첼시가 상대 선수가 앞쪽에 당겼을 때 충분히 롱킥으로도 대응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마레스카는 그걸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 보려고 했는데 첼시가 당한 거죠. 뉴캐슬이나 첼시나 서로 소중한 걸 걸고 플레이하는 느낌입니다. 뉴캐슬은 체력을 담보로 잡고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강한 리턴을 얻으려고 하죠. 반면에 첼시는 롱킥이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짧은 패스를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했고 거기서 여러 번 빠져나가면서 뉴캐슬의 체력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 상황을 넘기지 못하니 큰 손해를 보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첼시에게 또 한 번 사고가 터집니다. 루이스 홀이 빠르게 프리킥을 전개했고 이삭이 이 공을 받아서 안쪽으로 크로스를 하는데 은kun쿠의 머리를 맞고 좀 이상한 궤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공을 조일록이 머리를 갖다 대는데 디사시 앞쪽으로 떨어졌고 떨어지는 공과 디사시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디사시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걷어내려다가 자신의 골문으로 공을 넣어버립니다. 경기는 2대0이 되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첼시의 불운도 섞였다고 볼 수 있는데 디사시의 클리어링 미스도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첼시의 전방 압박 과정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바로 펠릭스의 압박 강도입니다. 첼시가 전방 쪽에 많은 선수들을 올려놓으면서 아까의 뉴캐슬처럼 투자를 좀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앞쪽에 기수 역할을 하는 선수가 빠르게 상대에게 접근하면서 어느 정도 킥의 방향을 강제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펠릭스가 상대 센터백 쪽으로 접근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건 펠릭스의 발이 느리다는 게 아니라 전방 압박에 대한 의지가 조금 부족해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설렁설렁 접근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펠릭스가 느리게 접근하는 것 때문에 상대 센터백은 쉽게 앞쪽을 보고
볼을 방출할 수 있었고 이삭이 내려와주면서 공을 받아줄 수 있는 통로가 생깁니다. 지금 화면에 잡힌 첼시 선수들만 해도 6명이에요. 이삭이 돌아서기만 한다면 상대 뒤쪽의 최후방 라인 포백과 바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잭슨이란 자원이 이런 데서 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잭슨은 전방 압박에서 뛰는 강도라든지 성실성 이런 것들은 경기 내에서 스탯으로 기록되지 않으니까 별로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이런 희생적인 부분이 펠릭스는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후반전 첼시는 왼쪽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데요. 특히 와이드하게 벌려있던 선수가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뒤쪽에 시야에 열린 선수가 그에 응해주는 패턴으로 좋은 컷백 플레이 2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쿠쿠레야가 바깥쪽으로 빠져있다가 안쪽으로 컷인, 그리고 시야가 열린 엔소가 좋은 패스, 쿠쿠레야가 가운데 쪽 은쿤쿠에게 패스. 하지만 은쿤쿠는 이 공을 수비를 맞춰버립니다. 뉴캐슬 수비의 커버가 빨랐죠. 저는 은쿤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박스 안에서 단거리 움직임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위치는 잘 잡는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패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쿠쿠레야가 안쪽으로 좁히고 사이드에 있던 무드릭이 안쪽으로 컷인하면서 바디아실이 거기다가 좋은 패스를 넣어주죠. 그리고 똑같이 무드릭이 가운데 쪽 은쿤쿠에게 컷백. 여기서 은쿤쿠가 정말 아쉬운 슈팅을 보여줍니다. 약간 헛발질을 하면서 공이 뒤쪽으로 빠져버리죠. 은쿤쿠의 장점이 잭슨에 비해서는 골 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런 장면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마레스카가 앞으로도 주전을 잭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른쪽에서 비슷한 패턴 한번 나오죠. 펠릭스가 대각선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거기에 토신이 응해주는 패스. 하지만 펠릭스가 이 공을 놓쳐버립니다. 만드는 과정까지는 꽤 괜찮은 장면들이 많은데 결국엔 마무리가 잘 안됐죠. 이렇게 경기는 2대0으로 종료됩니다. 뉴캐슬은 전방 압박에서 확실한 이득을 얻어냈고 두 골을 벌리면서 후반 경기 운영은 체력을 덜 쓰면서 조금은 뒤쪽에서 물러서 수비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올바른 수익을 얻어내니까 그 수익을 바탕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첼시는 뉴캐슬 공격수들에 비해서 전방 압박의 강도가 낮았습니다. 그 낮은 강도의 원인은 은쿤쿠와 펠릭스가 있었고요. 펠릭스 같은 선수는 공격 시에는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되게 많은 편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업이 아닌 부분, 압박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펠릭스와 은쿤쿠는 본업에서도 큰 찬스 한 번씩들을 놓치면서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첼시 수비진 역시 특히 디사시, 바디아실 이런 선수들이 주전에 비해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안정성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경기였습니다.